여러분 주변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비슷한 나이, 비슷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분은 늘 평온하고 밝습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유가 있고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분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늘 무언가에 불만스럽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 자식이 어쩌다는 이야기,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 만나고 나면 왠지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행복한 노후를 위해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합니다.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돈, 더 자주 오는 자녀, 더 좋은 건강.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많은 분들의 삶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 많이 가진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특별히 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버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려놓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생각의 패턴을 반복하느냐가 삶의 분위기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불행은 종종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반복하고 있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얻기 위해 무엇을 더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혹시 행복을 위해 더하기보다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년에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 5가지를 차분하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습관들을 함께 들여다보고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행복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신 적 있으신가요? 노년에 행복한 사람들이 하지 않는 첫 번째 행동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비교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해보신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비교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학교에서 성적으로 비교당하고, 직장에서 능력으로 비교당하고, 사회에서 재산과 지위로 비교당해 왔습니다. 그 비교가 삶의 기본 방식으로 자리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에는 비교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모임에서 자녀 이야기가 나올 때 시작됩니다. 누구 아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갔다. 누구 딸이 어떤 집을 샀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자녀와 비교가 시작됩니다. 지인이 좋은 곳으로 이사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 상황과 비교가 됩니다. 누군가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 내 몸과 비교가 됩니다. 이 비교들이 왜 행복을 무너뜨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불행의 구할은 비교에서 온다. 비교는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의 가치를 지워버립니다. 비교하기 전에는 충분하고 감사하게 느껴지던 것들이 비교를 하는 순간 부족하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 결핍감이 삶의 만족도를 끊임없이 낮춥니다. 또한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나보다 자녀가 더 잘된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비교를 기준으로 행복을 측정하는 한, 그 행복은 영원히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교가 올라오려 할 때 의식적으로 그 방향을 바꾸십니다. 남이 어떻게 사는지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방향으로요. 실제로 이런 분이 계십니다. 70대 초반의 어르신인데 모임에서 자녀 자랑이나 재산 이야기가 나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 비결을 여쭤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남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했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잘 됐다고 내가 못한 것이 아니잖아. 저 사람의 삶과 내 삶은 다른 이야기니까. 그 생각이 자리를 잡고 나니까 비교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노자의 말처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비교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 바로 반박하려 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아, 지금 내가 비교를 하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만으로도 비교의 힘이 조금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런 질문을 넣어보세요. 지금 내 삶에서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방향을 비교에서 감사로 돌리는 이 작은 전환이 삶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좋았는데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노년에 행복한 사람들이 하지 않는 두 번째 행동은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입니다. 과거를 소중히 기억하는 것과 과거에 갇혀 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예전이 더 좋았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내 때는 이랬는데 요즘 것들은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지나간 시절과 지금을 비교하면서 현재가 항상 그 시절보다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과거의 영광을 붙잡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어떤 위치에 있었는데 그 시절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시절의 이야기가 지금의 현실과 대비되면서 지금이 더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는 것도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받은 억울함,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누군가의 행동. 그것을 지금도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그 감정을 다시 경험합니다. 그 일은 이미 지나갔는데 그 생각이 살아있어서 지금도 아프게 만드는 것이지요. 왜 과거에 머무는 것이 지금을 잃게 만들까요?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분히 잊지 않고 과거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지금 눈앞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지금 느낄 수 있는 작은 기쁨들이 흘러가 버립니다. 또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 현재가 항상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젊었던 몸, 활발했던 사회생활, 아이들이 어렸던 시절. 그것들과 지금을 비교하면 지금의 삶이 퇴보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지금에도 그 시절에는 없었던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어라. 그것을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지금이 사라진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십니다. 한때 큰 사업을 하셨던 분이 은퇴 후 한동안 그때가 좋았는데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지금의 조용한 일상이 그 시절의 바쁘고 역동적인 삶과 비교되면서 초라하게 느껴지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지금 저랑 있는 것도 좋잖아요. 그 말이 계기가 되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때 좋았고 지금은 지금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신 것이지요. 그 이후로 지금 텃밭을 가꾸고 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충분한 기쁨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이라는 말이 나오려 할 때 잠깐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좋은 것이 무엇인가? 과거를 기억하되 그것을 지금과 비교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 과거는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지금을 사는 곳으로 삼지 않는 것. 이 작은 전환이 지금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자주 신경이 쓰이시나요? 노년에 행복한 사람들이 하지 않는 세 번째 행동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 인정 욕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키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실현 불가능한 목표인지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중히 여겨지기를 원하고 자신의 존재가 의미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이 욕구가 젊을 때는 더 열심히 살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각자의 기준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좋게 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내가 별로 한 것이 없어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면 그 모든 기준에 맞추어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인정 욕구가 노년기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해집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알아주어야 한다. 내 말을 따라주어야 한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관계를 무겁게 만들어갑니다. 모임에서 체면을 지키려는 행동도 인정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원하지 않는 자리에도 체면 때문에 나가고 하고 싶지 않은 말도 주변의 시선 때문에 참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지가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이 인정 욕구가 왜 사람을 지치게 만들까요? 인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기준을 가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내 행복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인지 생각해 보세요.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의 눈을 빌려 자신을 보지 마라. 남의 평가에 흔들리는 것은 자신의 중심이 없다는 뜻이다. 행복한 분들은 인정의 원천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나는 오늘 나 자신에게 떳떳한지를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십니다. 평생을 남의 시선과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셨던 분이 70대 중반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고 보니 내가 그렇게 신경 쓰던 사람들은 사실 내 일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혼자 그 시선을 만들고 그 시선에 맞추느라 에너지를 썼던 거예요. 이제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살아요. 그게 훨씬 편해요. 그분의 얼굴에 있는 평온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의 시선 때문인가? 이 질문이 인정 욕구와 진짜 나 자신을 구분하는 연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 내가 나 자신에게 떳떳하면 충분하다. 여러분, 오늘 화가 나거나 마음이 상하신 일이 있으셨나요? 노년에 행복한 사람들이 하지 않는 네 번째 행동은 사소한 일에 감정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감정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행복한 분들을 관찰해보면 그분들도 화가 나고 서운한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에 감정에 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에 감정을 낭비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이웃이나 지인이 무심코 한 말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이 의도적으로 나를 상처 주려 한 것이 아닐 수 있는데 그 말을 반복해서 되새기면서 계속 상처를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운전 중에 있었던 작은 갈등, 가게에서의 불친절한 응대, 약속 시간에 조금 늦은 것 같은 사소한 일들에 강한 감정 반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감정이 하루 내내 이어지면서 그날의 좋은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원망과 미움을 오래 붙잡고 있는 것도 감정 낭비의 한 형태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그 일을 잊었을 수 있는데 나만 계속 그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왜 사소한 일에 감정을 낭비하는 것이 노후 행복에 영향을 미칠까요? 노년기에는 감정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화가 나도 다음 날이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 나이가 들면서 감정적으로 상한 상태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화, 원망,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사소한 일에 강하게 반응하는 분들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이 또 감정적 반응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행복한 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1년 후에도 중요한 일일까? 대부분의 사소한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안 나는 것들입니다. 그 사소한 것에 오늘의 소중한 에너지를 쓰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를 아시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런 분이 계십니다. 한때 작은 것에도 쉽게 화가 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화가 나서 하루를 보냈는데 저녁에 돌아보니 그날 좋았던 것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계기가 되어 사소한 것에 내 하루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고 그 이후로 많이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기 전에 3초만 멈추어 보세요. 그 3초가 충동적인 반응을 막아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오늘 하루를 망칠 만큼 중요한 일인가?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리라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불안하신가요? 노년에 행복한 사람들이 하지 않는 5번째 행동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외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외로움이 문제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라는 것이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원하지 않는데 혼자인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한데 곁에 없는 상태, 연결을 원하는데 그 연결이 없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충만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 고독을 즐길 줄 아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지 못하면 불행해질 수 있을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분들은 끊임없이 자극을 찾으려 합니다. TV를 틀어놓거나 모임에 나가거나 바쁘게 무언가를 하거나 그 자극이 없으면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그런데 외부의 자극이 자신을 채워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내 안에서 충만함을 찾을 수 없으면 외부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무분별하게 만나게 됩니다.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혼자 있기 싫어서 만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요. 이런 만남은 진심이 없어서 결국 더 공허함을 남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왜 행복을 만들까요?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바깥에 소음이 없을 때 비로소 내 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자기 이해가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에 좋아하는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음악을 듣거나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은 외부의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외롭고 무서워서 항상 바쁘게 무언가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려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몸이 좋지 않아서 한동안 집에서 쉬어야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래된 책들을 꺼내 읽고 베란다에서 화분을 가꾸면서 그 시간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느끼게 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이제는 그 시간이 기다려줘요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딱 30분만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TV도 끄고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점점 기다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가지 행동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것,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 사소한 일에 감정을 낭비하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것. 이 중에서 이건 나에게도 있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신 것이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그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행복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행복한 분들이 특별히 더 좋은 환경에 있거나 더 많이 가졌거나 더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것들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고 어떤 것들을 내려놓기로 선택했습니다. 비교를 내려놓고 과거를 내려놓고 인정 욕구를 내려놓고 사소한 일에 대한 감정 낭비를 내려놓고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은 것이지요. 행복한 사람들은 삶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을 압니다. 무거운 것들을 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짐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더 가볍게 걸어가는 것. 이 방향의 전환이 삶을 바꿉니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것, 얻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에서 행복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가장 마음에 닿은 것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비교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 알아차리는 것, 과거보다 지금에 집중하는 것,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것, 사소한 일에 3초 멈추는 것, 30분 혼자만의 시간을 만드는 것. 이 중 하나만으로도 오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년은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남의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시간. 이 자유를 충분히 누리는 것이 노년이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자주 오는 자녀. 이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행복의 본질은 아닙니다. 행복한 분들을 보면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는 순간 찾아옵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과거를 내려놓는 순간, 인정 욕구를 내려놓는 순간, 사소한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는 순간. 그 내려놓음이 삶을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하나를 내려놓으면 내일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딱 하나만. 비교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 알아차리는 것 하나만. 그 하나의 시작이 쌓이면서 삶이 달라집니다. 행복한 노후는 그렇게 시작됩니다.